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 교육개발팀 윤석 팀장입니다. 자, 작년에 다원교육에서 더 뎁스라고 불리는 학습 전략 연구소가 오픈해서 과연 이 더 뎁스란 곳이 어떤 곳이고 또 어떻게 이용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더 뎁스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해 주실 DNA 27학과 더 뎁스의 정성민 소장님 모셨습니다. 소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저 오늘 궁금한 점이 선생님 되게 많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영상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는데, 뭐 제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아마 대부분의 또 이 뎁스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학부모들이 그 많이 갖고 있는 궁금증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질문을 좀 할 텐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더 뎁스 학습 전략 연구소는 어떤 곳인가요? 그냥 말 그대로 네, 학생의 학습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는 곳입니다. 일단 뭐 전략 연구소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학생 개인마다 이제 공부하는 음, 그런 특징들이 다르죠. 이제 그런 네, 개인적인 특징에 맞는 그런 효율적인 학습 전략들이 다 서로 이제 다르게 될 텐데 네, 그런 부분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뭐 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너무 너무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구체적이지 않은데 뭐 아, 여러 가지 일들이라 하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네. 일단은 뭐 학생의 이제 개별적인 학습 전략을 이제 뭐 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학생의 특징 분석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학생의 특징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 구두로 질의응답을 해서 이제 음, 그 학생한테 이제 답변을 들은 다음에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구나라고 파악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연구소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곳들은 음, 이제 검사가 있죠. 네. 학생의 이제 개인적인 학습 특징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검사가 있습니다. 저희도 네. 이제 그 검사를 시행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예,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이제 수치적인 분석 기법을 써서 이제 그 결과를 도출을 해야 되고요. 네. 또 이제 그 수치만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연히 그 수치를 해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 네. 해석하는 과정에서 학생 개개인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리포트를 작성을 합니다. 네, 그렇게 어, 분석을 하고 네. 그 분석된 결과를 이제 학생한테 이제 통보하기 위해서 개별적인 상담을 시행을 하죠. 뭐 여기서 이제 끝나면은 이제 말 그대로 상담소가 되겠지만 네. 이제 또 처방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생이 이제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학습 전략을 가지고 있고 어떤 학습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음, 그와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이제 처방이 좀 필요하다 네. 하면은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리고 또 당연히 학생이 그와 관련해서 잘 또 이제 변화되어 가는지 네. 혹은 또 변화되지 않는다면은 변화를 주기 위한 자극들도 학생한테 줘야 되겠죠. 어, 그런 관리들까지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모든 일을 음, 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정말 예, 말 그대로 모든 일을 다 하시네요. 그러면 병원으로 치면 종합병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기초 검진부터 해가지고 예, 처방전까지 그다음에 사후 관리까지 다 해주니까 그냥 A부터 G까지 그냥 다 모든 관리가 우선 들어간다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저 개인 병원은 근데 안 그러나요? 개인병 아니 그러니까 큰 바운더리로 보면 이제 종합병원에 딱 뭐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 더 뎁스를 예. 만들게 된 뭔가 계기가 있나요? 제가 아까 뭐 제 소개를 위해서 질문하신 게 있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 DNA 입시랩이라는 곳에서 입시연구소에서 일을 하거든요. 네네. 여기는 입시연구소가 아니라 학습연구소죠. 네. 그곳 다 일을 하게 된 이유는 입시연구소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상담이 이 학생이 어느 대학에 갈 수 있겠다. 그리고 또 성적 수준을 봤을 때 어느 대학에 지원하는 게 적합하겠다. 넌 네. 논술로 가야 되겠다. 네. 아니면 또 이제 주로 이제 수시 상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학생부를 요렇게 만들어 가는 게 좀 더 이제 매력적이겠다. 학생부 내용 네. 관리까지 하겠죠. 그죠? 네. 주로 이제 입시연구소에서 이제 컨설팅을 할 때는 기대하는 상담이 그런 방향입니다. 근데 이제 저기 이제 그런 방향의 상담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제가 이제 입시연구소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됩니까? 수능을 공부하기가 너무 막막해요. 이게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데 어떤 방법을 써서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그러니까 학습법과 관련된 상담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제 이것을
뭐 제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이제 학생한테 질문도 하고 학생 특징도 이제 미리 받은 서류를 통해서 파악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담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한계가 오더라고요. 아, 이 학생의 특징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얘기는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이건 좀 내가 이제 어떤 개인적으로 이제 면대면으로 이제 대화를 통해서 혹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런 정보 파악보다는 네. 좀 더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 학생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학습 습관이라고 하는 것 혹은 또 학습 태도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봐야겠다. 예, 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저희 그 대표님이 네. 이런 부분에 또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셨어요. 어. 그래서 이제 검사를 만드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이 음. 연구소 설립되기까지 꽤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네. 예, 입시 연구소에 있으면서 검사를 제작하는데 꽤 한 3, 4년 시간 걸렸죠. 그리고 지금 음. 검사가 제작이 되고 나서 네. 다 이제 시험 테스트까지 마치고 나서 이제 작년에 론칭을 했던 거예요. 예. 음. 뭐 그래서 일단은 만들게 된 계기가 있다면 입시 상담이 아니라 네. 학습 상담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음. 그럼 단순히 이제 뭐 숫자로 나와 있는 그런 성적표에 따른 학생 진로 상담이 아닌 이 네. 학생의 개별 특성과 성향을 다 사전에 파악을 하고 예. 이에 맞는 맞춤을 해서 이 학생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도 뭔가 대학을 졸업해서 예. 자기 성향에 맞는 직업을 찾을 수 있을 때까지 먼 길까지 제시해 줄 수 있는 약간 뭐 넓게 보자면 그런 류의 프로그램까지 확장해서 생각해도 될까요? 오는 네. 지금은 아니고요. 지금은 이제 학생의 학교 생활을 좀 성공적으로 네. 예,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상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이제 더뎁스 연구소가 지향하고 있는 그 또 브랜딩이 있습니다. 그 브레인 로드맵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브레인 로드맵을 앞으로 이제 뭐 우리가 연구소로 그 명칭으로 만들자 네. 이런 얘기들도 했었어요. 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이제 이게 학생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 돼서까지 네. 그들의 어떤 직업에 맞는 네. 또 직업적인 특징이 뭔지를 찾고 네. 거기서 또 성공할 수 있는 조언을 주고 또 이제 음, 훈련까지 할 수 있는 네. 그런 방향의 지향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네. 제가 며칠 전에도 유튜브를 통해서 한 학생을 봤는데, 네. 의대를 자퇴를 하고, 예. 네, 지방에 수학교육과를 간, 음. 한 학생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성인이죠. 네. 성인인데, 왜 남들이 못 가서 안다라는 의대를 그냥 그만두고 수학교육과를 갔냐. 네. 그랬더니 그 학생이 자기는 너무 행복하지 않았다. 그냥 음. 의대 해서 의대를 갔는데 다녀보니 자기는 행복이 뭔지도 모르겠고 나의 성향과 적성과 전혀 맞지 않아서 네. 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도 나는 그냥 수학교육과를 다시 진로를 선택했다. 뭐 이런 인터뷰를 제가 봤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학생도 만약에 기존에 이런 검사가 있고 자기 성향을 좀 파악했었다면 뭐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뭐 학교 생활에 관해서만 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 학생이 이런 프로그램을 먼저 접하고 자기의 성향을 파악했다면 네. 훨씬 더 대학 진학에 서 과를 선택하는데도 좀 더 뭔가 의미 있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그 말씀은 뭐 저희 이제 검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저희 검사에서 학부모님들이 되게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 이제 자사고를 선택해야 될지 일반고를 음. 가야 될지 뭐 영재고 특목고 중에 우리 애가 가는 게 맞는 건지 네. 이제 이런 상담들을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네. 상담에서. 뭐 검사를 통해서 그 성향은 이제 명확하게 예, 비교적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네, 음. 그런 부분들. 근데 저희가 이제 그런 류의 검사를 하던 중에 이제 학생 한 명이 의대를 가고 싶어 했어요. 네. 메이저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는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는데 메이저 의대를 가기 위해서 자사고를 가야 됩니까? 이제 일반고를 가야 됩니까? 음. 이런 이제 질문거리를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네.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명백하게 그 학생은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메이저 의대를 가기 위한 그런 성공적인 학업 성취를 얻으려면은 그 일반고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 일반고를 가야 되겠다라고 조언을 해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추가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그 네. 추가적인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게 이 학생 제가 봤을 때는 의대가 그렇게 안 맞는 것 같지는 않다. 음. 이공 계열보다는 이제 그 의학학 계열 쪽이 이제 더
이 학생한테는 어울리는 이제 직업군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이제 제가 분석을 그 학생이 검사했던 그 결과를 분석을 해봐도 이 학생은 이제 좀 인문계열에 좀 더 적합한 인문계열보다 좀 사회과학 계열에 적합한 어,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조언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어머님께서도 그렇고 그 옆에 이모님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랬던 것 같다.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향이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파악해서 지적을 해줘서 고맙다. 그런 음,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제 어,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생이 이 검사를 받았다면 네. 아마 이제 의대를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는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어, 전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이 맵스 검사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저도 어제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공부를 좀 했는데, 네, 그냥 단순히 일관된 검사 하나가 아니라 또 A 타입과 B 타입으로 이렇게 검사가 두 가지가 나눠지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건가요? 이 맵스 검사는 네. 이니셜이잖아요. 이게 네, 설마 네. 지도라는 뜻은, 지도라는 뜻도 좋네요. 저는 네, 그거를 의도해서 이게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보통 네. 이제 이런 이니셜은 그 만들어 놓고 의미를 끼워 맞추죠. 아, 네, 네, 네. 아무튼 이게 이제 M은 이제 네, 메저라는 말의 약자고요. 네, 검사라는 뜻이죠. 측정 도구라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A는 아카데믹, 네, 그리고 이제 P는 포텐셜이라는 말. 네, 그리고 S는 석세스. 네. 그러니까 이제 학업적인 잠재력과 성공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한 네. 측정 도구다. 아, 검사다 그런 뜻입니다. 네, 요거 이제 학업적인 성공을 이제 예견을 하려면은 네,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인지적인 특징,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그 학업 역량이라고 부르죠. 이 네, 학업 역량 너무 넓은 말인데 우리가 공부 잘한다, 성적 좋다, 네.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했을 때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음, 답을 맞춘다라고 했을 때 네, 답변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리적인 질문에 올바른 답변 방향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가, 음, 과학적인 질문에 올바로 분석해서 답변을 하는가, 네, 타당하게 분석하는가, 네, 또 언어적인 질문에 타당하게 분석 방향을 잡아서 답변할 수 있는가,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지적인 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소위 이제 검사로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언어 능력 검사, 음, 수리적인 분석 능력 검사, 네, 그리고 과학적인 분석 역량 검사. 이 네,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타당한 답변 방향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의 검사를 따로 분류를 한 겁니다. 음, 학력 검사라고 봐야 되겠죠, 이것은. 네, 요 검사는 우리 보통 보면 수학과 국어 시험이 아니냐, 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거랑 좀 다른 게, 네, 이제, 보통 이제 수학과 시험을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중학생이 고등학교 시험을 봐서 얼만큼 선행이 잘 돼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학원에서는 검증을 많이 하잖아요. 네, 요 검사는 그렇지는 않고, 네, 가장 기본적인 이제 현상들만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사친 영상하고 도형의 넓이, 기하에 대한 기본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네, 답할 수 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어, 물론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답할 수는 없죠. 네. 누구나 답할 수 있지만 아무나 답할 수는 없는 음. 어려운 검사는 아닙니다. 일단 아, 문제 푸는데 큰 지식을 요구를 하진 네, 않지만,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많은 지식이 네, 필요하지 않는 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네,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검사 형태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학습 기저 능력 검사다. 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네, 이 타입 B 검사가 이제 그런 인지 능력과 관련된 검사고요. 네, 타입 A 검사는 뭐 타당한 답변의 방향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네,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대로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예를 들어 학습 전략, 이 학생이 이제 뭐 첫 번째로 암기 전략이 어떤지, 음, 그다음에 이해 전략이 어느 수준인지, 네, 그리고 이제 뭐 메타인지, 학습 초인지 전략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네, 아니면 이제 학습 자원이나 학습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네, 아니면 또 이 학생의 학습 동기가 네, 잘 갈무리 되어 있는 학생인지, 아니면 음, 정서나 태도가 안정적인 학생인지, 음, 이런 것들을 심리 검사라고 부르죠. 네, 네, 그런 이제 이건 정의적인 검사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런 검사를 이제 A 타입으로 묶은 겁니다. 이렇게 음, 두 타입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A 타입과 B 타입이 있는데, 네. 요거 두 개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가지만 해도 되는 건가요, 이게? 보통은 이제 A타입 검사를 많이들 하시는데 네. 필요하면 이제 B타입 검사도 좀 받으면 좋겠다. 음, 그런 권하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두 타입 다 받으러 오시게 되면은 그 나이에 따라서 또 학생 상황에 따라서 그 검사의 필요성이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니 그 B타입만 받으셔도 될 것 같다. 네. 아니면 이제 A타입만 받으셔도 될 것 같다. 음, 필요하면은 다른 검사 유형도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희가 권유를 합니다. 아, 네. 그러면 반드시 두 개 A와 B 타입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A 타입을 해야 될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B 타입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예. A, B를 같이 해서 좋은 또 그 피드백을 받으면 또 좋은 학생이 있고 이렇게 또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지긴 하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음, 최근에 저희 검사에서도 검사 예시를 들자면 학생이 A타입 검사를 받으러 왔는데 네, 이제 결과 분석을 해서 리포트를 작성을 했거든요. 네,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막 굉장히 한 대여섯 시간 고민을 거듭하다가 드는 생각이 아, 이게 없는 정보로 내가 추론을 해서는 안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죠. 네,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이제 B타입에 있는 것 같아서 네, 이 B타입 검사를 받으면은 이 부분은 좀 확연하게 명확하게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음, 그래서 네, 이 B타입 검사를 좀 받고 네. 추가적으로 좀 정보를 확인을 했죠. 네. 아, 그러면 지금 A타입 검사랑 B타입 검사가 지금 구분이 돼 있는데 네. 이렇게 나누신 이유가 있나요? 이거 나눈 거는 A타입 검사는 이제 아까 학생의 이제 정의적인 특징,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 정서라든지 네, 아니면 학습 동기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이해하기 위한 전략적인 수준이 어떤가. 네, 음,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글을 읽고 이해한다고 했을 때 이 글 전체를 흐름을 쭉 파악을 하고 네, 그 안에 세부적인 정보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네, 또 글 속에 파묻혀서 막 그냥 그 글에 매몰돼 버리는 그런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어, 것들은 이제 글을 읽는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음,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자기 머릿속에 이제 전략적인 특징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는가 그 학생이 네,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하는 겁니다. 어, 또 이제 메타인지 전략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학습을 하고 있는지 내 학습 과정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네, 이걸 학생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이런 특징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또 어, 자기 생활에 있어서 학업 생활에 있어서의 감정 기복이라든지 네, 혹은 또 이제 뭐 자기가 정서를 어떻게 잘 조절하고 있고 학교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 나가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음, 부분들까지도 이제 판단하기 위한 검사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A타입 검사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네, B타입 검사는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앞에 검사들은 개인마다 이제 특징이 조금씩 다르게 답변으로 드러나잖아요. 네, B타입 검사는 뭐 타당한 이제 답변의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답안이 어, 있는 검사죠. 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부르는 검사들 있죠. 네, 그게 이제 B타입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여기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제 그 언어 영역 검사, 네, 수리 영역 검사, 과학 영역 검사 이렇게 세 가지 영역 검사가 있고요. 요 검사들은 한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네, 언어적이거나 수리적인 지식만 있으면 이제 음, 풀 수 있는 네,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쉬운 건 아니고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떤 학교에서 학습을 말 그대로 이제 그 학술적인 학습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그 네, 역량치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그런 어,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기저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죠. 예. 뭐 간략하게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A타입은 정답이 없고 네, 정말 학생의 개인적인 기질이 잘 나올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검사고 B는 정답이 정해져 있대. 예. 난이도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네. 이 시험을 통해서 학생의 이제 학습 능력 상태와 네. 뭐 풀이 능력 아니면 이제 언어적인 내용까지 이제 생- 교과적인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답이 있는 그런 검사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교과적인 건 아니고요. 네. 예, 말하자면 논리적인 생각을, 아, 논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A 타입과 B 타입으로 예, 나눠서 검사가 진행되는 거겠네요. 예, 두 타입 검사는 좀 다릅니다, 성격이. 음, 그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장님 네, 원래 이런 검사가 옛날부터 쭉 있긴 있었어요. 저 있죠. 어릴 때는 이제 IQ 테스트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뭐 나중에 이제 대학교 입학해서는 뭐 진로 상담 뭐 네, 이러면서
뭐 어딜 가나 이제 객관식으로 1, 2, 3, 4, 5번 해가지고 네. 답을 체크를 하면 IQ 테스트는 당신의 IQ는 뭐 몇입니다. 음. 뭐 또 진로는 뭐 당신은 뭐 중고등학교 때도 이런 테스트를 하고. 근데 또 최근에는 이제 MBTI까지 해가지고 음. 사람들이 이렇게 뭐 기질로 나누고 뭐 이런 객관식으로 나오는 테스트지가 많았는데 네. 지금 소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네. 지금 여기서 진행되는 이 테스트는 네. 뭔가 객관식으로 일반화된 게 아니라 뭔가 학생의 생각을 쓰고 네. 뭔가 굉장히 좀 세분화되게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잘. 지금 이 더 뎁스에서 하는 이 맵스 검사만의 네. 뭐 장점이라든지 아니면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타 업체나 뭐 다른 기관의 거의 것과의 차별성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잘 파악하신 것 같고요. 예, 네. 이게 개별 검사다라고 하는 특징이 가장 이제 음, 저희가 애초에 검사를 만들 때부터 중점을 두고 의도했던 네. 그런 검사의 특징입니다. 이제 뭐 개별 검사가 있다면은 이제 집단 검사가 있겠죠, 그죠? 네. 이게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타 업체들의 검사들은 대체로는 이제 대체로가 아니라 모두 다 네. 이 검사를 빼고 전부 다 개별 검사가 아니라 집단 검사라고 볼 수 있죠. MBTI도 음, 집단 검사죠. 네, 그렇죠. 이 집단 검사라고 하는 것은 뭐 특징이 어떠냐면은 이제 표준화를 위해서 음, 이제 어떤 표준적인 카테고라이제이션, 그러니까 표준적인 이제 범주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 시행하는 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은 이제 개개인의 특징을 아주 세세하게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죠. 음, 표준적인 이제 범주를 정해서 네. 그 안에 내가 속한다, 그렇지 않다. 음, 그거는 이제 파악할 수가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은 MBTI 뭔가요? 저요? 네. 저는 가장 한국인 중에 흔한 MBTI로 나와 있는 네, ISTJ입니다. ISTJ. 네. 저는 이제 INTP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제가 그 MBTI 유형을 보면 저한테 안 들어맞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대체로 나는 INTP에 맞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 누구나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대략적인 표준적인 어떤 형태들을 이제 잡아가는 데는 유용하죠. 네. 굉장히 그리고 효율적이고 네.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제 표준적으로 그 범주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좋긴 하지만 네. 그게 이제 개인한테 뭔가를 처방을 내린다든지 했을 때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네, 맞아요.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교 현장에서 시행되고 있는 집단형 심리 검사들은 전부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음, 때문에 거기에는 이제 그 문항들이 전부 다 이제 아주 이제 오해 없이 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보더라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끔 이제 음, 문항 형태가 한 가지 요인만을 담고 있게끔 네. 분명하게 나오죠. 간단 음, 명료하게. 네. 간단 명료하다는 말은 이제 장점을 얘기를 한 거고요. 네. 그 간단 명료함을 또 나쁘게 말하면은 재미없죠. 그렇죠. 공감도 안 되고 현장감도 없고 네. 내가 겪었던 경험하고의 어떤 연관성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이 스스로 이제 애써 떠올려가면서 답변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죠. 답변도 아까 객관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이제 네. 리커트 척도라고 하죠. 그래서 네. 그렇게 이제 답변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검사는 아니고요. 저희 검사는 개별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진술해야 될 문항들도 많이 있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문제가 주어지는 형태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그 시나리오형 검사입니다. 어떤 이제 어, 학교 상황에서 혹은 학습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를 학생한테 제공을 하고요. 네. 그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그 상황 안에서 학생이 이제 어떻게 본인이 어, 판단을 하는가 이런 어,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학생 개인의 성향들을 이제 파악하기 위한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음, 검사는 표준화가 되기가 어렵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품이 많이 들죠. 학생 네. 개인별로 이제 기계적인 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음, 단점이 있는 검사입니다. 저희 검사는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제대로 학생들을 진단하자라고 하는 네.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저도 그런 검사를 할 때 네, 정말 매우 그렇다. 네, 그렇다. 네, 보통이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매우 그렇다 했을 때 뭔가 또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지 않을까? 음, 매우 그럴 때도 있고,
보통일 때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소장님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떠한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대한 나의 생각을 쓰는 게 저도 이게 네. 훨씬 더 나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갈 수 있고 네. 분석하는 사람도 아, 이런 상황에서는 이 학생이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좀 더 세세하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네. 굉장히 또 좋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학생 개개인별로 말 네. 그대로 정말 맞춤으로 예.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검사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 이 검사와 상담은 예. 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거는 일반적인